네, 계속해서 돈의 주인사와 화제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지난번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에 이어서 이번엔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모시고 민주당, 강원도당 지방선거 준비는 이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께서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 국방기획 비서관 등을 역임하신 남북 군사 분야 전문가신데요. 최근에 민주당 중앙당 국방안보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네요. 예,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방안보특위 위원장인 만큼 하여튼 12.3 내란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힘있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국방 핵심 정책이자 과제로 계속 또 제시하고 있는 9.19 군사합의 조기 복원, 또 전시 작전 통제권 임기 내 환수 등 국방 정책 과제에 대한 관심도 좀 더 지대하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중책을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지난해 7월부터 민주당 도당 이끌고 계시잖아요. 이제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도당위원장 직책을 맡고 1년 6개월 동안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난해 후반기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시작으로 12.3 내란 이후에는 아마 그 매주 그 상경 집회를 주도하면서 내란 숙의 윤석열을 탄핵하고 또 파면시키고 구속하는 이 과정의 중심에서 하여튼 역할을 했고요. 또 내란 수괴가 탄핵되면서 치러진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당원들과 또 우리 도민들과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여튼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벌써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6,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난 6.3 대선의 하여튼 그 여세를 몰아서 내년 지방선거도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고 더 정진하겠습니다. 예.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에 이제 이목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1인 1표제 개정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뜨겁죠.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 지침이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이제 와 있습니다. 지역위원장 워크샵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통해서 중앙당이 의견 수렴을 했고 아마 조만간 내년도 지방선거 공천 지침이 뭐 하달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과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하여튼 당원 주권 시대에 걸맞는 공천 지침을 공천 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과거에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의 비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상무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권리당원들이 100%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또 여성, 청년,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가산점을 증가시키고 하여튼 이 공천룰이 이제 조만간 확정이 되면 또 도당의 지침을 포함해서 우리 강원 지역에서 정말 각 지역별로 우수한 인재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하여튼 선발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겠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자체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후에 맞이하는 어떤 중간 평가격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게 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6.3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내란 숙에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면서 6.3 대선이 치러졌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도하는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아마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예. 그날 그 지방선거가 또 치러지는데 예. 우선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이제 다음 주면 12.3 내란 1년이 벌써 되는 기간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도 12.3 내란과 관련된 내란 숙의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에 동조하고 부역했던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그 준동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지방선거는 하여튼 이러한 내란 세력들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시다시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보수세가 또 강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2022년 대선, 지선부터 올해 치른 대선에 이르기까지 최근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었는데요. 민주당이 내년 강원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전략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지난 6.3 대선에서도 우리 강원도 지역이 3년 전에 치러졌던 대선에 비해서 3년 만에 한 10% 정도의 그 지지율을 그 상승시키는 그런 변화가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 이제 도당이 중심이 되고 또 8개 지역위원회와 협력해서 도당에 지난 여름부터 그 지방선거 준비 TF를 만들어서 예. 지방선거에 필요한 과제들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지금 총 그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우리 강원도당에는 민주연구소가 있는데 민주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8개 지역위원회를 현장 방문해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 현장 토의를 실시했고요. 예. 또 다음 달부터 한 2달 정도 기간 동안 민주연구소가 주관하는 각 지역별 핵심 인재들, 그 예비 후보자들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당이 이제 중심이 돼서 지금 정치 아카데미를 그 이번 주까지 해서 마무리했고요. 예. 또 핵심 당원 뭐 워크숍을 통해서 하여튼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그 기반을 만드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기초로 해서 지역별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하여튼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벽돌들을 쌓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당위원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강원 지역이 지정학적인 환경이나 또 정치적, 또 군사적, 법적 이런 제약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강원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12.3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 지역이 정말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특별한 희생을 한 강원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가 우리 강원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시키는 어떤 마중물로서 충분히 기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강원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의 기회를 주시면 아마 강원 지역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결과로 보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슈토크에서는 마무리할 때 골라오신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히트송 시간이 있거든요. 오늘 어떤 음악 들고 오셨습니까? 저는 지난 6.3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도당위원장으로서 도당 유세단과 함께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당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정말 목 놓아 외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유정석 가수의 질풍가도라는 아마 응원곡으로도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는 노래일 텐데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그때 감흥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이제 어쨌든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이제 선거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원도의 민심의 향방은 어디로 흐를지 진정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 내년 지방선거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